이제 밀 재배와 관련돼서도 그냥 씨 뿌리고 해서 그냥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좀 접근을 해보자고 해서 토양 분석을 하고 맞춤 비료를 개발을 했죠.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요. 부안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이사 유재흠이라고 합니다. 좋은 밀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의 농사에서 이제 한 가지 깨우친 것이 있다면 그 농산물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전체 과정을 다 담고 있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밀을 생산해서 수매를 해보면 밀의 역사가 다 눈에 보입니다. 보관되고 있는 밀이 부안밀뿐만 아니고 경상도, 전라남도 이런 데서 재배된 밀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관을 하는데, 밀들을 다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밀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력, 재배 방식에 대한 공감, 생산자들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종 밀 알곡에 더 눈에 띌 만큼 보여진다는 거죠. 국산 밀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산자들의 어떤 이 공통의 의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좋은 밀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가능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밀, 소비가 됐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밀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되는 밀을 생산할 거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희 부안군 우리밀은 조직의 입장으로는 소비가 가능하고 소비가 되고 소비자가 좋은 밀을 생산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좋은 밀은 스토리가 있는 밀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밀은 금강, 새금강, 황금알, 고소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금강밀입니다. 금강밀은 원래 태어나기는 국수를 만드는 용도로 태어났는데 재배 과정에서 빵용으로 변신을 한 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수요처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밀은 생산량이 다른 밀에 비해서 10% 정도가 적어요. 많게는 15% 정도가 적습니다. 근데 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가능하고 소비가 되는 밀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는 100% 다 금강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실제로 종자를 보급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새금강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를 외부의 권유로 새금강도 이제 하게 됐는데, 새금강은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대신에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생산량이 많아서 누구든 새금강밀을 재배하고 싶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사람 누구나 새금강을 재배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조직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역적으로 포션을 나눠 가지고 한 4년 주기로 돌려가면서 정부 수매용으로 새금강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황금알과 고소밀은 이제 생협에서 요청을 한 품종인데, 황금알은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빵용으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저희가 재배를 해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배적성이 나쁘지 않아요.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하면은 단백질을 높이기 위한 질소질의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좋은 빵용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보급종 단계가 되질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자체 채종을 해서 황금알을 재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기대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밀은 올해 50헥타, 약 250톤 정도의 생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황금알 같은 빵용 밀로 과자를 만들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을 가지고 카스테라나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산 밀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국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정화돼 가는데, 거꾸로 과자나 이런 애들은 점점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박력분,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낮은 그런 밀가루로 재분을 해서 과자용으로 공급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전에는 중력분 한 종류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부안에서 황금알하고 고소밀이 나오면서 생협에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원곡에서 공급이 가능한 이런 체계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저희는 밀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고 저희가 직접 가공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들이 아이쿱 생협하고 생산 소비 관계를 맺고 있고, 저희가 생산한 밀은 아이쿱 생협에서 수매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그 중에 생협에서 밀가루 상태로 일부를 받아서 부안 지역에 있는 틀지네 찐빵, 그다음에 해물짬뽕 이런 이제 국산밀 소비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생협하고 MOU를 맺어서 생협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부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로컬 푸드 매장에서. 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밀 재배와 관련돼서도 단순히 이제 밀은 그냥 씨 뿌리고 해서 그냥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좀 접근을 해보자고 해서 토양 분석을 하고 그 토양 분석 결과에 의해서 시비 처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종합을 해서 보니까 밀과 관련된 희비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맞춤 비료를 개발했죠. 이 맞춤 비료의 핵심은 질소량을 과감히 줄이고 인산의 함량을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그럼 비료값이 엄청 비싸게 됩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비료값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맞춤 비료를 지금 농가들이 95% 이상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전에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질소량은 줄었는데도 생산량이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밀이 웃자라지 않고 어느 정도 크기에서 굉장히 열매가 많이 달리는 차별화된 재배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품질로 연관들이 되는 거죠. 두안에서 나오는 밀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게, 고르게, 1등 출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노력들의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그래서 단백질 함량만 높이고 그냥 많이 생산되는 거를 넘어서서 좀 더 정밀하게 다른 성분들도 더 가질 수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파이토케미컬을 높인다든가,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도, 그 다음에 유기물의 함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새로운 시비체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저희는 한 1, 2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성의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를테면은 저희가 이제 생산해내려고 하는 품종까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 품종과 재배 방법, 재배 시기,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어떤 밀재배 매뉴얼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1년도에 이제 농림부 진흥청에서 국산밀 재배 매뉴얼을 정리를 해서 생산단지에 다 보급을 했는데, 기본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이 부안입니다. 우리나라 밀 재배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상 굉장히 이제 종자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콩의 원래 원산지가 이제 이 한반도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주로 가지고 간 물목, 또 중국 사신들이 와서 사가지고 간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많이 사갔다 그래요. 다양한 종자들을 가져가는데 배추, 벽시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산 밀이 제가 볼 때는 품질상으로 개별 품종들이 세계 어디에서 생산된 밀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떨어지거나 하질 않습니다. 굉장히 종자의 우수성들이 있는데, 한국 밀이 우리 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K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제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은 쌀과 동반된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꾸준히 해왔던 거죠. 한민족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중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대장금에서도 진가루라는 이름으로 밀가루가 나옵니다. 80년대에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국산밀 이 거의 도태가 되는 공백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어떤 국산밀이 새롭게 좀 조명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죠. 역사의 복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1910년도에 30만 헥타 정도의 밀이 이제 한반도에서 재배가 되는데, 단작이든 이모작이든 밀을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을 먹고 80% 이상을 작업할 수 있는 밀을 생산 가능하다. 지금 있는 밀들을 다 종자로 써버리면 되니까. 이 욕심이 아니라 쉽게 생각해서 식량 안보의 문제, 식량 자급의 문제로 밀을 접근할 때는 굳이 5%, 10%의 자급의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 설정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자급이라는 것은 100%가 됐을 때 작업이 되는 거지, 10%를 작업한다는 게 작업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100%를 생산할 수 있냐? 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자료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주식으로서의 미래,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야말로 전략 작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죠.